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올해 52세고요. 외국계 IT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서보상입니다. 자전거 사고라고 알고 있는데 3년 반 정도 지났어요. 제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한강을 달리고 있었는데 따릉이 한 분이 계속 장난을 치면서 앞에 가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추월을 하면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앞으로 쓰러졌어요. 바로 피하지 네네. 못하고 공중에서 이제 목으로 떨어지면서 손상이 됐죠. 장난을 치셨다는 게 지그재그로 막 가는 그런 장난을 치셨던 거예요? 슬리퍼를 다른 분이? 신고 친구들이랑 같이 지그재그로 장난을 치면서 타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전거 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규칙을 갖고 달리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피하려고 추월을 하다가 이제 생긴 사고였어요. 한강 옆에 보면 사람들 많이 자전거 타는 거기서 일어난 사고였던 거예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식을 잃고 깨어났는데 온몸이 천장에 매달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고요. 119가 오고 저를 병원으로 옮기는데 정말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한양대병원에서 2번의 수술을 받고 한순간에 이제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럼 사고 나고 응급실 가셔가지고 바로 수술을 받으신 그 거예요? 다음날 새벽 첫 번째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요? 예,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첫날은 이제 앞에를 수술을 했고요. 바로 이제 뒤에까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달아서 이제 하고 2주 만에 제가 깨어났어요. 그럼 수술을 받고 났을 때 뭐 느낌의 차이가 있으셨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는 너무 통증이 심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거기다가 대소변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네. 뭐 이러다가 뭐 한 몇 달 누워있으면 낫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는 뭐 잘하면 한 2, 3년 후에는 뭐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툭툭 가볍게 넘기는 그 말들이 저에게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하게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한양대병원에 한 달 네. 계시다가 재활병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예, 뭐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결정했던 곳이 청담병원이었고요. 옮겨져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재활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였대여서 예, 면회가 전혀 안 됐어요. 아예 보호자분이 병원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됐을 때잖아요. 없었고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6인실에서 이제 한 분의 요양보호사가 저를 봐줘야 되는 그 상황이 청담병원에서 재활 시작하실 때의 팔다리의 몸 상태는 한 대략 어느 정도셨어요? 예, 일반 휠체어도 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요. 약간의 발가락, 손가락의 움직임 이외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어서는 거는 뭐 전혀 전혀 상상조차 못했고요. 되셨고. 예, 대소변이 전혀 안 되고 엉덩이에 커다란 욕창이 욕창이 생겨서 생기셨고, 아이고. 계속 이제 몸을 뒤집어줘야 되는 상태. 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립성 저혈압이 남들보다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했고 그러면 대변은 안 되셨다면 어떻게 네. 기저귀에 나도 진짜 모르는 사이에 나와셨어요? 관장을 계속 했어야 하셨고. 되고요. 그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소변은 소변 줄을 꼽고 생활을 하다가 그냥 항상 소변줄을 꽂아놓은 상태셨어요. 예. 그때는 사고 후에 일어설 수 있겠다 싶은 거는 한 어느 정도 사고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한쪽 다리에 힘이 좀 들어오는 걸 보고 저를 이제 무조건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거의 뒤에다 부둥켜 안고 잠깐이라도 이제 제가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할 수 있었던 거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잠깐이라도 앉는 거에 대해서 큰 희열을 느끼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라도 잠깐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걸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됐던 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전혀 다른 부분을 쓸 수 없는데 무조건 일으킨다고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치료사님들 간의 의견도 많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활동을 막 시키려는 치료사도 있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거를 하는 치료사도 있었을 텐데 예. 어떤 쪽이 환자 입장에서는 더 절실하셨어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일으켜서 뭔가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반대하셨던 치료사님의 생각은 조금 더 준비가 된 이후에 해야 이 걸음걸이가 예쁘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의견. 저는 뭐 거기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청담병원에서 퇴원하셔서는 다른 병원으로 또 가셨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사실 퇴원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었어요. 손은 여전히 뭐 쓸 수가 없어서 타인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됐던 그런 상태였고요. 무엇보다 여전히 대소변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제 아내한테 맡겨야 되는 상태였는데 아내가 흔쾌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이제 외래를 다녀야 되는 상태.
상태였는데 첫 번째 다녔던 곳이 강남 삼성역에 있는 트리니티 병원에 외래를 다니게 됐고요. 좀 다니다가 이제 외래가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면서 다음에 찾았던 곳이 양재동의 베드로 병원. 이제 역시 거기도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것도 코로나 예, 영향이었겠죠? 코로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이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주로 먼저 하고 외래는 전염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코로나 발생하면 이게 어디서 예. 오는지를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이제 외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으면 추적하기도 어렵고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해서 이해는 됐지만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하루라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청담병원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이 병원을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셨고, 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거는 제가 처음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찾고 다녔는데 그때 인터넷에서 제 몸 상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를 상담하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그 선생님이 이 병원에 와보니 이제 원장님이셨던 거거든요. 그럼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실 때는 인터넷 상담했던 사람이 저인 거는 모르고 몰랐어요. 예. 근데 그렇게 집에 가서 통원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또 막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할 때 다시 네. 입원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휴직을 냈었는데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그 휴직에 대한 유연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잃을 위기였는데 네. 장애인이 되면서 직장을 잃게 되면 다시는 직장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하다가 뭐 잘리면 잘리더라도 다시 들어갈 엄두를 내기는 쉽지 않았어요. 회사 출퇴근은 좀 어려우셨을 거고 재택근무 다행히 무조건 재택이었어요. 그거는 코로나 때여서 재택근무 맞습니다. 예. 걸을 수 있는 게 한 언제쯤부터셨어요? 걸을 수 있는 건 거의 1년 좀 많이 지나서였고요.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제가 다치고 나서 한 1년 반, 2년 정도까지는 걷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속도가 좀 어느 정도는 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 거의 정체되면서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뇌 손상이나 척수 손상 같은 신경 손상을 당하면 6개월 지나면 회복이 어렵다, 1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경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겁을 많이 먹었어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야 여기서 내가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1년 차부터 2년 차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확 치고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탄력이 붙다 보니까 저도 더 신이 나서 막 정말 달리고 또 달리고 했던 그 시기였던 거였거든요. 했는데 이제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정체된다는 느낌. 예, 저의 최종 목표는 뛰는 겁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의학적으로 저한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거를 이제 놓고 내가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순간 제 몸이 뒤로 가는 걸 느낍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뭐 하늘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워 있게 되면 몸이 몇 달치 뒤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멘탈이 확 무너져서 괜히 자괴감에 들고 내가 왜 다쳤을까, 또 다친 날부터 또 저를 복귀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면서 힘을 많이 얻는 편인데요. 제가 죽을 수 있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밥도 제가 혼자 먹고 차량도 개조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감사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가족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갑이다, 나는 환자다, 나는 장애인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도움을 받는 거에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뭔가를 하나 할 수 있다, 내가 하나 더 움직이고 뭔가를 더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제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밖에 계시네?